저는 이게 그냥 카메라만 들이대고 찍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훨씬 편한 거 당연히. 이거 진짜 사람도 없고 카메라 감독도 없고 그리고 그냥 처음에 일부러 이렇게 기분 나쁘게 저의 허술함을 이제 많이 보여드려서 허술함을 많이 보여드리면 또 긴장을 푸시더라고요. 오늘은요 바른마디병원의 홍성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진짜 방송을 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방송 출신인 줄 알았어요. 네, 이 편의 주제는요, 선생님. 회전근개파열과 오십견. 약간은 비슷할 것 같다라는 그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오십견을 떠올리잖아요. 막 그쵸. 이렇게 안 올라간다, 막 이런 오십견 하면 뭐 50대에 와서 오십견 이런 그쵸. 소리가 있잖아요. 정확히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그 오십견이란 질병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대부분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분들도 열이면 열 다 오십견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학계에서는 지금 오십견을 안 하고요. 어깨 굳는 질환이라서 동결건, 막이 유착되는 거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막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애초에 이 질환명은 일본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예전에는 주로 50대에서 생겼으니까 50대에 주로 오는 어깨 질환, 그래서 오십견 그러니까 한자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십견이라 부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오십견이라 부르고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헷갈리시니까 일단은 오십견이라고 지칭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오십견이랑 회전근개파열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당연히 제일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어깨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다들 내가 오십견이 아니냐, 아니 뭐 회전근개파열이 아니냐, 수술을 해야 하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증상도 비슷합니다.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만져보지 않은 이상은 그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져보면 아세요, 이렇게? 어떤 그럼요. 느낌이 와요? 전 의사니까요. 저는 의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깨 이제 많이 보시는 어깨 전절 전문의가 더 훨씬 더 구별 잘 할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게 있으세요. 특히 오십견은 보통 아는 것처럼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팔이 안 올라가요 하시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십견이신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위로 올리는 거가 제일 1번이고요. 그리고 특히 환자분들은 여자분들 중은 속옷 후크를 못 채우겠다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그쵸. 한 번도 오십견 걸리신 적 없으시죠? 네. 아직 50살 안 되셨으니까. 50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속옷을 후크 채우기도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용변 닦기도 힘들다 그래요. 왜냐면 팔이 뒤로 안 돌아가고 거의 오른쪽 주머니까지밖에 안 가니까 이게 아예 팔이 뒤로 안 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회전근개파열 같은 경우도 유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오십견처럼 수동적 관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십견과 그리고 회전근개파열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경험이 많으신 어깨 전문의 진찰을 받아서 둘 중에 어떤 건지 확실히 감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오십견은 안 왔어요, 선생님. 네, 아직 50살 아니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선생님. 그러면요, 네. 이 두 질환의 발생 원인이 다를 것 같아요. 오십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네. 50이 넘은 사람들한테 발병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회전근개파열은 뭐 선생님께서 퇴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뭔지, 왜 다른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두 가지 회전근개파열 오십견이 원인이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한데요. 특히 회전근개파열은 대부분 퇴행성이라고 말씀 이미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오십견도 퇴행성으로 관절막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쪼그라지면서 이 팔을 움직일 때 그 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건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이 생기는 경우는 1차성 오십견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한 수술이나 그리고 외상, 다쳤다든지 옥디스크나 회전근개파열이 있다든지 석회화 관염 같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십견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를 2차성 오십견이라고 부릅니다. 저 이건 정말 완전 몰랐던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여쭤봐요. 당뇨가 있으신지 갑상선이 있으신지. 왜냐면은 이게 있으면은 오십견이 잘 올 수도 있지만 더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있는 당뇨나 갑상선 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환이 잘 조절이 돼야 오십견도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거는 40, 50대에서 물론 요새는
나이가 젊으신 분도 오시기도 하세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40대에서 50대에서 외상을 입거나 어깨를 혹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이유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멀쩡하다가 내일 팔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보통은 약간씩 아프다가 어느 어. 순간 팔이 안 돌아가요 라는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와요. 네, 알겠습니다.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치료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십견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두면 낫는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 오십견은 수술하면 큰일 난다.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도 오십견이 심할 때 수술을 권유할 때 있는데 아니 왜 오십견을 수술하냐면 오히려 돌팔이 아니냐 치료를 할 때도 있어요. 네. 이거는 다 틀린 말이고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양성질환이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둔다고 낫는 건 아니고요.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일단 소염제를 쓰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가라앉힌 이후에 물리치료, 재활치료, 그리고 스트레칭을 병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어깨에 굳는 병이시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과를 보면서 그 강도를 조절해야 되고 만약 이런 보존적 치료도 안 낫는다. 그리고 어깨 범위가 계속 굳어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치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환자분은 제일 무섭게 듣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마취해서 팔을 쭉 꺾어가지고 뜯어내는 관절 수동술을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렇죠. 근데 환자분이 마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통증은 전혀 없고요. 이게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수술장에서 두두둑 소리가 들려요. 아 정말요? 처음에 수술할 때 수동술 시작하면은 그 소리가 안 나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뚜둑 소리를 듣고 거상, 뭐 내전, 외전 다 확인한 뒤에 마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관절 수동술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덜 풀어진 관절막을 이완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 모두가 좋은 점은 봉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팔을 짚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환자분들이 팔을 뭐 쓰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막 일을 하시면 안 되지만 체계적인 물리치료는 수술 직후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팔이 다시 굳지 않고 재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전근개 팔의 경우에는 시기와 그리고 크기 등에 따라 치료가 다릅니다. 특히 부분만 파요, 그러니까 조금만 찢어진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 재생주사나 콜라겐 주사 같은 걸로 인대를 보강해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늦춥니다. 증상도 완화시키고요.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주사와 재활치료만으로도 인대가 그 찢어지는 진행을 늦춘다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치료 반응이 없거나 네. 더 진행해서 초음파나 MR을 찍어봤더니 커진다. 아니면 애초부터 구멍이 뻥 뚫린 전증 파열이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하겠죠. 이전에는 수술 치료를 이렇게 절개해서 쭉 째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도 크고 맞아. 회복도 느리고 네. 일단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굉장히 꺼려 하셨는데 지금에는 4, 5mm 정도에는 조그만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저희가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처도 작고 회복도 매우 빠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선생님 어깨 수술 부분 마취로 한다. 좀 전에도 얘기를 잠깐 해주신 것 같아요. 부분 마취로 이제 수술 뭐 뚜두둑 뭐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